영화, 건축, 정신분석학.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.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.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.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. 71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스티븐 홀의 성 이나시오 예배당입니다. 사실 제가 스티븐 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. 뭐랄까 인연이 없었던 건축가로 할까요? 그래서 사실 이 작가가 모더니즘 건축가인지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요즘은 스티븐 홀을 네오 모더니즘 건축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, 그냥 제가 이해하는 건축 역사적 관점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로도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서 다뤄보겠습니다.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과거 서양 전통 건축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저는 베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. 즉 카피라는 단어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적 단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.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 꼭 서양 전통 건축만 베끼라는 법도 없지 않을까요? 스티븐 홀을 비서 건축가라고 부르더라고요. 이 사람은 모더니즘 건축가 중 빛을 다루었던 뛰어난 건축가들의 공간 디자인 방식을 자기 방식대로 잘 해석해서 베끼는 것 같습니다. 사실 홀의 대표작은 성 이나시오 예배당보다 키아스마 현대미술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. 여기가 핀란드 헬싱키라서요. 이걸 답사해 보기까지는 솔직히 청출어람이란 단어까지는 붙여주고 싶지 않네요. 자, 그럼 성 이나시오 예배당을 보러 가볼까요? 성 이나시오 예배당은 시애틀 대학 내에 피곶 오디토리엄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주차는 여기에다 했고요. 성 이나시오 예배당은 전적으로 내부에 어떻게 빛을 끌어넣을 수 있는지만 생각해서 건물의 형태를 만든 건축물입니다. 하지만 그 효과를 르코르비지에만큼 잘 이끌어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. 어디 감히. 저 타원형으로 된 지붕들 모두 내부의 빛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들일까 해서 고안한 것입니다만, 솔직히 롱샹 술라자 교회와 라토레토 수도원 생트 피에르 성당에 비하자면 별로. 이 꼬르비제의 작품들은 제 컨텐츠 10번째, 12번째, 13번째, 15번째와 16번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. 빛 하나를 목표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가상하긴 한데요. 이 정도로 어떻게 빛의 건축가라는 명성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물론 스티븐 홀의 이 한 작품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요.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는 유독 가혹한가요? 아마 답사날 날씨가 좀 꾸물거려서 이 건축물의 진짜 모습을 못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성 이나시오 예배당 앞쪽에는 이렇게 수공간도 있는데 효과는 글쎄요. 날씨 탓이에요, 날씨 탓. 자,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만일 꼬르비제의 작품들을 보지 않았었다면 성 이나시오 예배당을 멋진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었을까요?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성 이나시오 예배당의 현관문입니다. 저 타원형의 유리창이 내부에서는 저런 효과를 내기는 하는데, 솔직히 생트 피에르 성당을 생각하면 유리창의 깊이가 좀 짧은 것 같습니다. 예배당의 배치는 정남 정북입니다. 아마 햇빛을 내부에 끌어들일 때 계산하기 좋게 하려고 그런 배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럼 예배당의 전실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?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. 유리창 일부가 불투명 처리가 되었는데 굳이?
외부의 비정형 매스하고는 달리 예배당 전실은 좀 평범하게 보이나요? 하지만 예배실 쪽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런 스타일은 약간 해체주의 건축의 느낌도 나고 흥미롭기는 한데요. 비서 효과가 극적으로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쪽은 전실에서 예배실로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. 왜 피세 효과가 극적이지 않을까요? 벽의 마감이 특이하기는 한데 이 마감이 페인트 같아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마감이 빛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 좀 방해가 드는 느낌이 듭니다. 소 예배실로 가보겠습니다. 소 예배실은 나무 한 그루가 배치되어 있는데 글쎄요, 이 공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인지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네요.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저렇게 가벽을 세워서 막고서 일부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성 이나시오 예배당은 빛을 사용합니다만 솔직히 저게 효과가 있어 보이나요? 소 예배실에서 주 예배실과 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. 소 예배실을 고측장, 즉 벽의 높은 창을 가린 가벽을 밑에서 자세히 들여다본 곳인데 저렇게 가벽과 외벽 본체를 연결시키는 고측창 턱 같은 것이 있네요. 저게 없었으면 어땠을까요? 모르겠다. 안타깝게도 예배당 준비실과 사무실은 내부를 보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럼 주 예배실을 살펴보겠습니다. 주 예배실에서 예배단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. 반듯한 모더니즘 스타일의 예배실은 아니죠? 빛의 효과는 어떠신가요? 저 예배단 오른쪽에 있는 저 고측장과 가벽을 통해서 새어나오는 빛이 멋지신가요? 예배단 좌측인 북쪽입니다. 좀 더 장엄한 빛과 그림자가 떨어졌으면 어땠을까요? 생트 피에르처럼요.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주 예배실 우측에서 전체 주 예배실을 바라본 것입니다. 꼬르비제의 작품들보다는 내부가 많이 밝습니다. 어떻게 보자면 꼬르비제가 더 미친 사람이죠.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내부를 더 캄캄하게 만들었으니까요. 주 예배실 뒤쪽입니다. 저기 역시 고측장 앞에 가벽을 세워서 빛을 조절했습니다. 빛이 새어나오는 부분들에 어떠한 패턴이 있었을까요? 그냥 막 뚫어 놓은 것은 아니겠죠? 그리고 저 유리문은 정말 눈에 거슬리네요. 좀 더 예배단 쪽과 다른 고측장과 천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배단 쪽의 고측창입니다. 고측창을 가린 가벽 안쪽에 칼라를 사용한 것 같은데 빛에 그 칼라가 너무 약하게 묻어져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. 주 예배실 양쪽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고측창과 가벽입니다. 정말 모르겠습니다. 분명히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요. 주 예배실 왼쪽 모서리의 고측창입니다. 여기도 역시 가벽 내부에 칼라를 썼는데 그것이 햇볕에 묻어 나오지 못하네요. 이 부분은 정확히 주 예배실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쪽은 주 예배실에서 예배단 반대쪽 벽의 고측창과 가벽이고 이쪽은 바로 예배단 옆의 모습입니다. 성 이나시오 예배당에 대한 컨텐츠는 이게 다네요. 성 이나시오 예배당에 있는 시애틀은 미국 사람들이 은퇴 후에 살고 싶은 몇몇 도시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만큼 자연 풍경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시애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시카 알바를 스타로 만든 다크 엔젤이라는 드라마 덕분이었습니다. 거기에 저 스페이스 니들이 나오더라고요. 스페이스 니드로 올라가서 본 시애틀 야경입니다. 시원하고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. 시애틀의 유명 관광 명소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 있습니다.
한적하고 멋진 그런 미국 전통 시장이었습니다. 이 시장은 바다 선착장에 접해 있어서 은근 분위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는 그 유명한 스타벅스 1호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커피를 드시러 오신 분 중에 한국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시애틀은 제 평생 처음 미국에서 들른 도시였습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보고 싶었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파이오니어 빌딩 아래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투어였습니다. 예전 이 지역의 지하 공간을 오픈해서 시애틀 도시 발전의 역사를 소개하는 투어였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가이드가 설명한 것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뭐 재미있는 투어였습니다.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과거 빗물이 하수도로 들어오는 철제 그리드를 보존해서 거기다가 유리블록을 끼워 놓은 것이었습니다. 뭐랄까, 제가 지하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크크. 이상 스티븐 홀의 성 이나시오 예배당을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모더니즘 건축을 아주 잘 카피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들이 지금은 대세가 되어 있네요.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막 나가지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였습니다.